정책 공약만으로 나에게 맞는 후보를 매칭해 볼 건데 일단 재밌었어요. 일단 컨셉이 참 참신했고 정책을 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요. 매칭률은 57.1%고 후보가 21.4%. 나의 깐부고 매칭 게임에 오셨습니다. 후보는 빼고 정책 공약만으로 나에게 매칭되는 후보를 알아볼 텐데요. 이 게임은 경향신문에서 만든 대선거 시대라는 게임이고요. 혹시 해보셨나요? 아니요, 아직 안 해봤습니다. 안 해봤습니다. 후보별 정책에 대해서 좀 잘 아시나요?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인고의 세월을 지나온 방랑자요. 이거 사실 문구 누가 썼는지 되게 궁금해요. 너무 뭐랄까 그 게임 많이 해보신 분이 쓰신 것 같아가지고 네, 이동도 할 수 있고 지도도 볼 수 있습니다. 퀘스트도 있고. 퀘스트부터 천천히 하면 되는 건가요? 여관에 도착했습니다. 이상한 컨셉을 잡은 벨보이가 있고 네, 주거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되게 선택지가 많네요. 장기 공공임대주택, 토지임대부, 안심주택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저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4개 중에 어느 걸 선택해도 다 비슷해 보여서 저는 그나마 청년 비중이 높은 토지임대부주택을 선택했습니다. 사실 반값 아파트도 좋고 장기 공공임대 주택도 좋고 원가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안심주택도 다 좋지만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, 그리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5년 안에 청년들이 그걸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또 모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현 가능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른 정보들이 더 많이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나라가 제공을 해주는 공공주택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 아파트를 제공하는데 누구는 반값 아파트, 누구는 원가 아파트, 누구는 토지 임대부 아파트 뭐 이렇게 다들 공급하는 방식으로만 얘기하고 있어서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. 저는 사실 지금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그리고 지금도 월세로 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세입자로 사는 사람들이 좀 안정적으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면 제 친구들은 막 보증금도 제대로 못 받고 막 그거 받으려고 막 너무 끙끙 앓고 막 씨름하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. 근데 보증금 하나도 제대로 못 받아주면서 자꾸 아파트만 공급하겠다고 하는 정부가 저는 좀 신뢰가 안 가긴 합니다. 하나는 탄소세 가지고 기본소득 하겠다. 근데 탄소세랑 기본소득이랑 사실 잘 어울리진 않은 것 같고, 또 하나는 탄소세가 기업 부담이 될 수 있다? 그럴 거면은 탄소세를 왜 하나요? 또 기술 발전으로 탄소 중립을 하자? 당연한 얘기인데 정치인이 말로 기술 발전한다고 기술 발전이 되면은 저희 이미 아마 명왕성까지 사람이 살지 않았을까. 그래도 탄소세를 법도 많이 도입하셨다는 분이 좀 믿음이 가서 선택을 했습니다. 당연히 탄소세를 많이 매겨서 환경이 깨끗해지면 좋겠다, 기후위기로부터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래도 어쨌든 기업한테 부담이 되는 법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세모말의 망토를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날씨에 영향을 받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강조되지 않고 계속 이 탄소 배출이나 탄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업들만 등장시키거든요. 그럼 오히려 그동안 탄소를 배출했던 기업들에게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전혀 이제 불평등을 완화할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. 탄소세법 발의 내가 1등 망토를 고르겠습니다. 탈원전 정책이 어떻게 포퓰리즘이죠? 인기가 없는데 포퓰리즘이 될 수 있나요? 탈원전 말고 감원전 선택하겠습니다. 있는 원전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짓지 말자. 왜냐하면은 지금 저준위 방패장 짓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고준위 방패장은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집으로 치면은
요강 꽉 찼는데 화장실 지들 생각도 안 하고 똥을 하루에 한 번 해서 하루에 3번까지 싸겠다. 최대한 안 싸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. 그리고 뭐 있는 원전은 사실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자한테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는 계속 운영하되 앞으로 새로 짓지는 않는 방향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핵발전은 저는 파멸 방패 넣겠습니다. 네, 탈원전 백지화 같은 게 진짜 이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원전은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제학과 교수님들과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원전 기술이 높은 국가는 또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. 그래서 되게 이것도 팽팽한 주제인 것 같아요.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최근에 들었던 정보들이 저에게 더 와닿았기 때문에 탈원전 말고 감원전이라고 하는 동글 마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 자유가 침해되면 안 돼. 차별을 금지하는데 개인 자유가 침해된다?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차별을 할 자유를 원하는 건지 그게 자유에 들어가는 건지 진짜 잘 모르겠네요. 범죄를 처벌하는데 합의가 필요한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별 금지에 합의가 필요해 선택하겠습니다. 저는 차별금지가 합의가 필요해를 선택했습니다. 저는 사회적 합의는 13년째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13년 이상의 합의를 하면서 법을 만드는 게 과연 있는지. 한국에 되게 많은 법이 나오잖아요, 매년. 근데 왜 이 법만 계속 합의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합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합의가 먼저야? 합의가 필요해. 네, 이걸로 선택하겠습니다. 대장동 쌍특검 무조건 지지합니다. 성평동부를 선택하겠습니다. 조건부 무고죄를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. 아니 120시간 일하는데 어떻게 마음껏 쉬죠? 수사일제도 좋은데 조치회부터 했으면 좋겠는데요. 심상정 지도자가 도착. 이끄는 네모나라에 왔네요. 저는 동일나라에 갈 줄 알았는데 네모나라에 갔네요. 매칭률이 어느 정도 다 나왔는데 그래도 심상정 후보랑 50%는 저랑 궁합이 맞는 걸로 나왔어요. 이재명 후보는 35.7%, 안철수 후보는 22.4%인데 제가 좀 애정하는 만큼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네모나라, 심상정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에 도착했네요. 뭔가 제가 정책만 들었을 때는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별로 같다는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정책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왜냐면 헤드라인 뉴스나 혹은 뭔가 제목만 봤던 정보들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심상정 후보와 가장 높은 매칭이 됐을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. 의외의 점은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같다는 거고 일단 재밌었어요. 일단 컨셉이 참 참신했고 공약들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친근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오히려 제가 처음에 주거 공약이나 기후 공약에 관심 있다고 했었는데 다시 이제 뭐 평등이나 인권 부분 공약들을 확인하니까 또 명확히 결이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공약들을 새롭게 보게 되어서 좋았습니다. 후보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보고 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이 게임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저는 더 많은 정책들을 알게 되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사실 좀 비슷한 약간 살짝의 찬반의 정도에서만 차이가 있고 비슷한 정책들도 많은 것 같다고 느껴졌고 이렇게 양당 후보가 아니라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정책도 편견 없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. 이번 대선 정책 공약에 대해서 아니면 다뤄지는 모습에 대해서 7글자로 좀 표현해 주신다면? 저는 걱정이 많은 대선. 관심은 있니? 정책? 지킬 수는 있냐고.